뭐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뭐 크게 이제 문제될 건 없으니까. 토지동이에요. 토지동에서 이제 신규 등록 나오면 뭐예요? 신규 등록이 만약에 독자적 문제로 나왔다. 그 옆에다 하나 써볼래요? 신규 등록하고 친하지 않는 거 뭐예요? 등기가 나오면 무조건 X야. 등기 촉탁 사유도 제외되고. 그러면 신규 등록은 그러면 딱 줄만 쳐놓으면 돼요. 며칠이에요? 60일. 등기 촉탁 X. 이게 떠올라야 되고요. 신규 등록에 있어서 소유권의 증명서류가 아닌 것. 올해 이제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도,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다음에 거기 량자가 빠졌네. 청량 성과도. 요거 전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만 생각나면 신규 등록은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등록 전환은 며칠이에요? 60일 쓸쳐놓고요. 그럼 2번과 3번을 묶어봐요. 그러면 등록 전환은 임의에서 토로 가니까 어때요? 허용 범위 이내 행강 편산하에 찾아서 이내. 그러면 거기에서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3번은 등록 전환될 경우에 등록 전환의 경우에 허용 범위 뭐예요? 초과, 무슨 정정, 직관 정정. 이거는 33회 때 출제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2번 쪽에다 초점을 좀 맞춰 놓으라는 거예요. 허용 범위 이내에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요거. 분할과 관련돼서 분할은 뭡니까? 60일 동그라미잖아요.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매매 등의 경우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옆에다 끝에다 써요. 요거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할 수 있다. 요걸 딱 잡아놔요. 없어요. 그 이상 끝. 분할과 관련돼서 그 정도. 합병은 올해 별표 5개 해놓으세요. 발표 5개. 합병은 원칙적으로 60일의 신청의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주공 동그라미. 거기 주공 하나에다가 주택 공공사업이죠. 그러면 공공사업 하나. 그래서 11개 지목 딱 암기를 해놓으라고.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이게 딱딱 떠올라야 됩니다. 합병의 요건과 관련돼서 올해 이제 합병은 무조건 단독 문제예요. 아마 합병의 요건과 관련돼서 합병의 요건 이게 올해 출제 예상이 돼요. 특히 니은에 집안이 연속되고 뭐 해야 돼요? 연접 요거 살려놔요. 등기 여부가 같을 것. 근데 이제 요걸 살짝 이제 요걸 시선 처리하기 위해서 미음하고 비읍을 장난칠 가능성이 커요. 등기원인과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요거 됩니다. 그다음에 동일한 신탁 등기 돼야 안 돼? 돼. 그럼 지금 과연 미음하고 비읍 요거 셋 중에 어디를 장난칠까?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 과연 어디를 뚜껑을 그러면 그 셋 중에 어느 걸 장난칠 것 같아요? 비읍을 장난칠 가능성이 커요. 각 필지의 등기상에 동일한 신탁 등기란 합병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합병이 올해 2.5점짜리니까 무조건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5번에 무슨 변경이 있죠? 제목 변경. 그러면 제목 변경과 관련돼서 60일 요거 하나 딱 잡아두면 돼요. 그러면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현강 편차나요. 여기를 또 함정을 팔 가능성이 커요. 그 밑에다가 2개를 써요. 거기 밑에 형질 변경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나왔다. 그러면 산지관리법. 그 다음에 국계법이 나왔다. 국계법이 뭐예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산지관리법은 등록 전환이야. 국계법은 지목 변경이야. 그래서 요거 그러면 산지관리법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 형질 변경은 등록 전환이에요. 국계법 그러면 뭐예요? 지목 변경. 충분히 장난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해 두면 돼. 바다로 된 토지액 등록 말소 며칠? 90일 현강 편차놓고. 근데 90일은 90일인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놔야 돼요? 통지. 그다음 오타가 하나 나왔더라고. 아까 지난 시간에 봤더니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그렇죠. 요거 잡으라고.
자, 그러면 통지 받은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그거는 최소한 시험장 가면 A인 거야. 그 정도는 외우고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이번에 그러면 회복 등록과 관련돼서 회복 등록 행강편잖아요. 회복 등록은 뭐예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거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요 초점이 매번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딱 잡아 놓으시면 돼요. 자, 축적 변경 나왔네요. 축적 변경. 자,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는 절차하고 축적 변경 위원회가 나올 거예요. 그럼 올해는 뭘 찍었느냐? 바로 3번 축적 변경 위원회. 요거 별표 5개 놓고 맨 밑에 자, 축적 변경 위원회가 올해 출제사항이 돼. 그러니까 축적 변경 위원회 맨 밑에 있잖아요. 맨 밑에 3번 축적 변경 위원회. 거기에 올해 출제사항이 되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축적 변경 절차는 그러면 작년에 2문제가 출제가 됐거든. 2문제가. 올해 축적 변경 위원회가 출제사항이 되니까. 그러면 축적 변경 위원회는 뭐 빠짐없이 외우라고. 자, 그러면 나머지는 감각적으로 익혀놓기만 하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축적 변경 요건으로 가자고. 자, 토지 소유자 줄 서놔봐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그러면 토지하고 소유자 잘라봐요. 잘랐어요. 토지 몇 자예요? 두자, 소유자. 두자. 그래서 세자죠. 그래서 3분의 2. 요 3분의 2를 3분의 1로 장난친다고. 그 정도 잡아놓고요. 그러면 신청 동그라미. 3분의 2 앞에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지적도에 임야도예요. 지적도. 그러면 지적도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의 큰 축적으로. 그러니까 저 출제원이 지적 파트 출제원이 요즘 귀찮은가 봐. 뭘 귀찮아요? 이 신청이 들어올 걸 두려워해. 그래서 말장난으로 자꾸 쳐. 말장난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적 축적 변경은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어때? X.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해. 그러면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축적 변경은 지적도의 임야도예요. 지적도. 임야도가 들어가면 무조건 X거든. 어디에서 어디로 가?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그러니까 말장난 치는 게 뻔해. 자, 그러면 이제 사전 절차를 거쳐서 토지 소유자 또 줄 서나요. 토지 소유자 몇 자예요? 5자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축적 변경의 얼개를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요해요? 시도지사 승인. 근데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게 2개가 있어. 그걸 외워야 돼. 합병.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이거는 뭐예요? 축적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축적 변경 절차와 관련돼서 시행 공고 줄 서놔봐요. 자, 가로 1번에 시행 공고 몇 자예요? 2자 20일.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경계점 2자 3자네. 3자니까 며칠? 30일. 자, 다시요. 시행 공고 며칠? 20일. 경계점 30일. 이렇게 해서 토지 표시 결정을 해서 자, 가로 3번에 청산 절차가 나와요. 자, 2번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2번이 나올 겁니다. 지적소환성 청산금 결정 동그라미. 요게 결정된 경우 며칠 이상이라고 써놨어요? 15일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청산금 공고. 청산금 공고는 며칠? 15일. 결정 공고는 며칠? 20일. 자, 저 메뉴에 오타가 하나 나왔네. 제가 치다가 졸았나 봐요. 그럼 시행 공공이 아니라 시행 공고가 며칠이에요? 20일. 그렇죠. 20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행 공고 며칠? 20일. 경계점 30일. 청산 공고 15일. 결정 공고 20일. 자, 4번하고 5번을 묶어요. 그래서 납반육이라고 해요. 납반육.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그 다음에 수령 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그래서 수한육. 자, 이 신청은 요거 봐봐요. 이 신청은 요거 외울 때 요거 작대기 하나 있어요, 없어요? 요거 몇 개월이에요? 1개월. 자, 그러면 1개월에 지적소관청에 제기하고 그러면 축적변경위원회가 심의 얼결합니다. 그러면 확정공고는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어요? 지체 없이. 그러면 축적변경이 토지이동은 확정공고일이에요? 시행공고일이에요? 확정공고일.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변경 등기 마지막으로 등기를 촉탁하게 돼.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거기에서 이제 숫자만 장난치는 거거든. 만약에 나오더라도. 자, 축적변경위원회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경험해 두셔야 돼. 그러면 이제 줄을 딱딱 제가 끊어라는 거만. 축적 변경 심의 얼결 줄잖아요. 어디에 둬요? 지적소관청. 이거는 지적소관청이 이촉하죠. 그러면 5명 이상 10명 이하 줄쳐놔 봐요. 그러면 5하고 10을 잘라요. 약분하면 2분의 1. 그래서 토지 소유자 2분의 1. 5명 동그라미 이해할 때 전환을 이촉. 자,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소집을 회의 며칠 전까지 5일을 7일로 장난친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요거 중앙지적위원회에서 5일을 7일로 장난쳤어. 그래서 오서라고 외워요. 오서. 자, 그러면 축적 변경위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니옷을 묻고 특히 기억에다 별표 하나 해놔요. 자, 축적 변경 시행 계획의 승인 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을 성인으로 장난을 친다고. 그래서 올해 외울 것도 없어. 축적 변경 요 파트만 그냥 외우면 한 문제야. 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안 외우니까 축적 변경이 틀리는 거지. 축적 변경이. 자, 그래서 요거 딱 숙제 넣을까요? 자, 토지 이동 신청으로 가봐요. 토지 이동 신청에서 뭐예요? 거기 1번 행강편 찾아봐요. 1번 뭐라고 나왔어요? 토지 이동 대의 신청. 그래서 대의 신청 현강편 쳐놓고 2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 이동 특례 딱딱 체크해놔야 돼 지금은. 그러면 올해 그러면 1번하고 2번에서 어디에 출제가 예상이 되느냐. 특히 1번이 올해 출제 예상이 돼. 1번에 무슨 신청이다? 대의 신청. 그러면 2번은 별표 하나 넣고 작년에 도시개발 사업이 여기에 출제됐거든.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 문제냐 지문이냐 이건 거지. 자,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에서 대의 신청. 자, 그러면 자 딱딱 줄쳐놓자고요. 공공사업 줄쳐놔요. 자, 가로 1번에 공공사업. 자, 뭘로 끝났어요? 사업으로 끝났죠. 누가 신청해? 사업 시행자. 딱 대의 신청할 수 있다. 근데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이 있어. 그래서 거기 제가 안 외우도록 딱 써놨어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딱딱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취득하는 토지. 그러면 행정기관회장, 지방자치단체장 줄쳐놓고요. 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공동주택의 관리인 동그라미잖아요. 근데 여기보다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 나와 있어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밑줄을 딱 꺼놓고 민법 404조의 채권자 대의신청 줄잖아요. 그러면 대의신청권자가 아닌 것. 그래서 토지의 점유자, 소유자가 아니죠. 지상권자 안 돼, 전세권자 안 돼, 임차인 안 돼, 대리경작자 안 돼. 저 등은 토지 소유자를 대의신청할 수 없다. 근데 최근에 바뀌고 나서 혹시 단답식으로 출제 예상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 대상 토지가 아닌 것. 그러면 거기에 참고 표시가 하나가 있어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다 포함이다. 제외. 이걸 외워라.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가로 1번하고 가로 3번하고 그다음에 거기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제외되는 것.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최소한 외우고 가야 돼요. 이거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놓으라고. 자,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자 줄잖아요. 사업시행자 몇 자예요? 5자, 15일 동그라미. 누가 퇴직이에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지문으로 들어가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딱 잡아두시면 돼요. 자, 가로 2번에 토지 이동의 신청이 나와 있네. 신청과 관련돼서는 특히 3번 체크예요. 동그라미 3번 별표 하나, 4번 동그라미 하나, 별표 하나. 그러면 가로 3번은 별표 3개. 자, 단독 문제로. 공사가 준공이야, 착공이야? 준공이야. 준공을 착공으로 장난을 많이 친다고. 그러니까 최소한은 요거는 외우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 외워야 만점 맞을 수 있어. 지금 체크해 준 거를. 자, 그러면 이제 지적정리도 한 문제 나와요. 그러면 지적정리와 관련돼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지적정리도 여기 있는 거.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면서 외우라고. 자, 그러면 갑니다. 지적공부의 정리.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 이동 줄 쳐놔봐요. 자, 토지 이동은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앞에가 사실이니까 뒤에도 사실이 나와야 돼.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르고. 자, 뒤에 소유자 변동 줄 쳐놓고 소유자 변동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러면 뒤에도 권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걸 바꿔치기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사실, 앞에가 권리면 뒤에도 권리, 이걸 잡아야 돼. 자, 이번에 토지 소유자 정리. 그러면 1번으로 가보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사항. 거기에다 행강편잖아요. 소유자 변경사항은. 그러면 소유자 변경, 그게 행강편 키워드야.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러면 등기 간서 살짝 줄쳐놓고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럼 맨 밑에 마지막 다만 가로를 또 행강편잖아요. 다만 신규 등록은 맨 밑에 14페이지 맨 밑에 다만 신규 등록 행강편. 자, 신규 등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규 등록은 어때요? 자, 대장이 있어 없어? 등기부 없어. 그러면 소유자도 누가? 지적서간증인. 그게 33회 때 가로넣기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탁탁탁탁 나와야 돼요. 요 자체는. 자, 그다음에 15페이지로 가보죠. 자, 그러면 이제 15페이지 관련돼서 2번, 동그라미 2번을 봐봐요. 지적소관청은 등기부 줄잖아요. 토지의 표시 행강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해봐요. 등기부, 자, 토지의 표시는 원래 누가 힘써요? 지적소관청인. 그러면 등기소에 와서 토지의 표시를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누가 정리해야 돼? 지적소관청이 정리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정리하거든. 없다야 있다야? 없다. 그죠? 없다를 있다로 장난치거든.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에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관할 단서의 통지 동그라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저 옆에다 하나 딱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불법 통지라고 그래. 자, 3번은 가보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잘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3번을 하고 있어요. 맨 위에. 자, 우리나라는 봐봐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와나.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열람하러 왔어요. 그랬는데 열람비 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수수료는 무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자주 출제되는지 이유도 모르겠어. 그건 뭐 당연히. 자, 그다음에 3번 등기촉탁 나오네. 자, 등기촉탁은 거기에다 뭐예요? 사실관계 변동이라고 써요. 사실관계 변동 원칙이라고 써요. 원칙. 그러면 등기촉탁 마음은 얘네들부터 찾아요. 바로 신규 등록 찾아. 신규 등록은 등기촉탁사에서 제외되거든. 그러면 소유자를 찾아요.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등기촉탁 사유가 아니거든. 그러면 등기촉탁과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촉탁 사유에서 제외되는 거. 그럼 뭘 찾아라? 신규 등록 소유자 이걸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줄을 딱 끊어서 이제 마무리하죠.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행강편.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줄쳐놓고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한다. 다만 신규 등록 소유자 정리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러면 이번에 등기 촉탁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줄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보죠? 국가를 위해서. 그러면 요 2번 지문이 나오는 이유는 그러면 앞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어? 면세금. 그러면 등기촉탁에서 세금이 나오면 무조건 X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봐봐요. 세금을 면하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조문을 두지 않으면 국가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번에 등기촉탁은 국가가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그러면 감각이 드는 사람 봐봐요. 지렁이가 뭐예요? 지렁이가 성천하면 뭐가 돼요? 뱀이 돼. 뱀이 성천하면 지금 용이 되는 거야. 지금 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봐봐요. 등기촉탁이 아닌 거. 그러면 뭐예요? 신규 등록 찾든지 아니면 자 소유자 찾든지 하면 세금 나오는 거 찾든지 이게 바로 용으로 가는 확성이게 되는 거야. 그런 거. 자, 그다음에 이제 4번과 관련돼서 4번은 뭐가 나오죠? 지적정리 통지 동그라미.
자, 통지는 왜 해줘요? 모르니까. 누가 소유자가 모르니까. 자,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해 주거든. 자, 통지. 자,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해 준다.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해 준다. 그러면 반대해서 가면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자, 통지 요거 별표 5개. 올해 통지 대상이 출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지적 정리에서 올해 작년에 출제된 것은 뭘까요? 통지 시기가 출제됐거든. 그러면 작년에 통지 시기가 나온다고 이야기했거든. 올해는 뭐예요? 통지 대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자, 지적소관청이 두 자로 건쳐요. 직관이네. 그럼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다만 지적소관청이 등기관세 재관, 등기 필통지 등에 의해서 지적공부의 토지 소유자를 정리해요. 소유자 정리 줄차나 봐요. 그러면 등기 조건만 자, 소유자를 정리했대. 그럼 소유자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를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 1번과 2번에서 요걸 섞어 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해두시고. 자,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통지 시기가 출제됐어요. 기억 니은이 묶어요. 변경 등기가 필요. 변경 등기가 필요.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로 가로를 쳐요. 15일 가로를 쳐요. 자, 토지 표시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줄쳐나 봐요.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 가로 7일 가로. 그게 작년에 가로 넣기가 나온 거야. 다음 중 통지 시기를 나열한 것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 이게 작년 기출 문제거든. 근데 올해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자, 통지 뭐야? 대상 쪽으로. 믿어봐요. 작년 뻔한 뻔짠데 뻔할 뻔짠데. 자, 그러면 올해 뭐예요? 지적정리와 관련돼서 과연 4번 통지 대상이 출제될지 일단 기축이 되고요. 그러면 등록상 정정으로 가요. 등록상 정정 찾았어요? 예, 여기서도 매년 한 문제 나오는 출제 테마야. 자, 등록상 정정 찾았어요? 예. 그러면 가로 2번을 가봐요. 가로 2번. 이제 찍고 가자고. 가로 2번. 가로 2번에 무슨 정정이 있죠? 직관 정정. 그거 별표 5개를 해놓으세요. 올해 그게 나오거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정리를 감각 잡아놓고 가자고. 자, 등록상 정정 다시 돌아와요.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해야 하는 등정이 있어. 그러면 가로 1번에 소유자 줄쳐나 봐요. 소유자는 신청이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있음을 발견하면 잘라요. 누가 발견했어요?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뒤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번에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때 등록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에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기억 경계면적 현강 편찬하여. 자, 경계면적하면 뭐가 떠올라요? 청량이 떠오르죠. 그래서 등록사항 정정 청량성가도 요거 13회 때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이 지적공부의 토지의 경계 동그라미 쳐놔봐요. 경계. 자, 경계가 변경된 경우에 변계 찾았어요? 그러면 경계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성낙서 줄쳐놓고 그래서 학정 판결서 정보 끝. 그래서 그걸 포인트 잡아서 암기해 두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직권정정인데 직권정정사유 어때요? 요 1번부터 10번까지 외울 겁니까? 안 외울 겁니까? 2.5점짜리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러면 안 외우려면 5개를 써놓으라고. 5개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한 정정, 그 옆에 직권정정사유 옆에다가 자, 첫 번째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다. 잘못한 경우.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자,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명백한 근거가 제시돼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없어야 돼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요.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 법률에 규정.
법률의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지. 직권은 항상 통지를 달고 다녀요. 통지. 근데 대표적으로 요거 1, 2, 3만 요걸 가지고 직권정정 10개를 포섭해 나갈 수 있다면 애울 필요가 없어요. 애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시도를 해봐요. 요걸 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포섭이 되는지. 만약 포섭이 된다면 굳이 애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가 잘못한 경우죠?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그러면 이제 갖다 붙여보자고. 그러면 이제 딱 써놓고 직권정정 올해 나온다니까. 지문이도 올해 무조건 2.5점짜리예요. 나올 때가 됐어 올해. 그러니까 박스 문제로 나올지 지문으로 나올지 이게 관건인 거지. 자, 그러면 가봐요. 이제 포섭해보자고. 1번 토지이동 절차 나와봐요. 1번 토지이동. 토지이동 그러면 토지의 표시네. 계리서 동그라미. 계리서 명백한 근거가 있네. 다르게 정리됐대. 얘놈이 잘못했어.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토지이동 정리 계리서 형광펜 닦아놔요. 이걸 뭘로 장난칠까요?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로 장난친다고. 뻔한 스토리야. 자, 이번에 지적되면의 필지가 면적이 정감이 있대 없대? 없이. 그러면 이해관계는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치정정이야. 이치 동그라미. 면적이 정감이 있다면 신청으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그래서 자주 출제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읽어보면 그냥 저절로 나와. 근데 거기 10번 봐봐요. 동그라미 10번. 등록사항의 경우 면허용 범위를 초과했대 안 했대? 초과했대. 그러면 초과해서 뭐 검사를 지적소관청이 받거든. 그럼 여기 읽어봐요. 명백한 근거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정정? 직권정정. 자, 10번이 33회 때 직권정정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거든. 그럼 올해는 직권정정 10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박스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 다음 중 직권정정 사유로 바르게 묵힌 것 아닌 것 이게 나올 예상을 미리 하고 있는 거야.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을 가보죠. 토지 소유자의 정정.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정정 이것도 외우지 말라고. 그러면 가는 느낌대로 가라고. 그러면 1번에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소유자 줄서 나봐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뒤에 등이 빠져나가야 돼.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러면 여기 그러면 출제원이 어디 틈새 시장을 공략해요. 제가 어떻게 읽나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정정사항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 이렇게 장난친다고. 표시가 아니라 봐요. 소유자. 그죠? 자, 다만 미등기의 기등기. 미등기. 요 미등기는 암기를 좀 해더라고. 미자 동그라미. 미등기 토지. 자, 다만 미등기 토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청을 찾아요. 신청이야 직권이야? 신청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요거는 외워둬요. 뭘로 외워요? 미가신이라고 외워. 미가신. 읽어봐요.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러면 출제원은 틈새 시장이야. 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뭘로 장난쳐요? 주민등록등본으로 신청을 직권으로. 그러니까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야. 신청이야 직권이야? 신청. 그래서 가로 열고 미가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이 한 문제 출제되는데 일단 저는 직권정정을 오래 찍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외우지 않더라도 감각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무슨 정량이? 지적정량. 자, 지적정량은 올해 이제 세 문제가 나와. 세 문제가 나오는데 1번 지적정량의 대상 행강편차나요. 요게 한 문제야. 자, 지적정량의 대상은 가로 열고 13개라고 써요. 13개. 13개. 자, 그러면 1번부터 잡자고. 기준 동그라미. 기초 정량. 복구 그러면 복구 정량. 자, 신규 등록 정량. 등록 전환. 그럼 동그라미를 하나씩 쳐봐요. 기준이 들어갔다 기초 정량. 복구가 들어갔다 복구 정량. 신규 등록이 들어갔다 신규 등록 정량. 등록 전환 분할 각각. 말소 동그라미. 요거는 축적 변경 동그라미. 요거는 토지 이동과 관련된 정량이네. 자, 지적공부의 등록상 정정 동그라미. 그래서 정정 정량이고요.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무슨 정량이죠? 지적 학정 정량. 경계하고 복원이 들어가서 무슨 정량? 경계 복원 정량.
자, 현황이 들어가서 무슨 정량? 현황 정량. 근데 거기 도면에 찾아요. 도면에. 자, 도면에.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도면에 찾았어요. 도면을 뭐야? 자, 33회 때는 도면을 이렇게 장난쳤어요. 지행도. 지행도는 공법에서 배우는 거야. 지적도 임야도거든. 그래서 이거 조심해서 달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가니까 뭐예요? 검사 동그라미. 자, 그럼 8번에 지적재조사 청약. 지적재조사 청약. 그거 잡아놓고요. 그러면 지적청량이 대상이 아닌 것. 연속지적도, 이성기준점, 공공기준점. 요거는 지적청량이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등이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것, 재검의, 재조사 청량, 검사 청량 외워야 돼요. 올해 재검의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 하나 더 쳐놔요. 자, 올해 출제 예상은 바로 자,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건 뭘까요? 또 까먹었다. 행정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그래서 행정위는 검사 청량에서 제외된다. 현황 청량과 경계보건 청량,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예요. 올해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닌 것, 긴 것, 요거 하고, 자, 지적 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뭐예요? 제외되는 것. 아니면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것, 현경이. 뭐 뻔할 뻔짜야. 뻔할 뻔짜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이제 뭐요? 자, 마무리가 되네요. 자, 지적 청량의 구분과 방법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뭐 깍두기 정도만 하나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가보죠. 지적 청량 기준 동그라미. 자, 거기 기준 맨 위에. 자, 16페이지 이제 마지막에 왔어요. 자, 기준하면 무슨 청량이에요? 기초 청량. 한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게 무슨 청량이죠? 세부 청량. 그러면 지적 청량 크게 뭐로 나눠져요?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 기초 청량 밑에다 1이라고 써요. 1. 세부 청량 12개라고 써요. 합치니까 몇 개죠? 13개. 그래서 아까 지적 청량의 대상이 몇 개다? 1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개. 그러면 나와봐요.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요. 자, 지적 청량은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으로 구분한다. 깍두기로 그렇게 출제가 되거든.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보죠. 자, 지적 청량은 평판 줄잖아요. 평판. 자, 따로따로 줄쳐놔봐요. 그러면 전자평판 따로, 경의 청량 따로, 전파기, 강파기 청량 따로, 사진 청량 따로, 이성 청량 따로, 방법 동그라미. 그러면 지적 청량 방법에는 요러한 것들이 있다.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2번 앞에다가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요걸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청량도구야. 청량도구 이름이야, 얘네들이. 자, 청량도구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자, 요렇게 간혹가다 이제 또라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뭘까요? 여기 청량 방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이성 청량이면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전자평판 청량이야. 자, 전자평판 청량 가장 최근에 도입이라고 써요. 가장 최근에 도입. 전자평판 청량은 또 하나 이제 간혹가다 경계점 좌표하고 연결되는 게 있어. 그게 경계의 청량이야. 자, 경계의 청량은 경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경도 2도야. 경도 2도가 만나면 뭐가 되죠? 좌표가 되죠. 그래서 경계의 청량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청량 방법이야.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고 봐봐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평판 청량을 사용한다. OX, X 무슨 청량? 경계 청량. 그 정도 수준. 자, 3번과 관련돼서는 3번 제목을 붙여봐요.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빨리 나가는 게 아니라 재미없어요. 지적은 지금 표시해 주는 것만 하면 돼요. 뭘 또 다시 설명해. 그래서 이제 요거 외워놓고 이제 문제풀이 10번 해보면 되지. 여러 번 해보면. 자, 동그라미 3번은 기초 청량의 절차. 자, 13회 때는 단독 문제로 출제를 했는데, 자, 요거는 그냥 순서대로. 봐봐요. 계획 수립. 그 하살표나요.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현지 답사 하살표 놓고 선점 및 조표 간척 계산 성과표 작성 순서에 따른다. 그냥 깍두기로 그냥 1번 2번 3번은 깍두기로 지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 잡아두시면 돼요. 자, 선생님, 그럼 올해는 어디에서 출제됩니까? 또 그러면 지적 정량의 절차 요거 별표 5개 넣으세요. 별표 5개. 자, 발표 5개. 자, 그러면 요 5개 지문 중에 올해 제일 출제될 가능성이 몇 번? 자, 4번. 자, 2번 발표 하나. 자, 3, 4, 5를 묶어요. 3, 4, 5는 별표 3개를 해놓고. 자, 6번과 관련된 시한폭탄이야. 그래서 요거 시한폭탄이니까 요거 별표 3개를 딱 해놓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키워드 잡아서 정리해 봅시다. 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는 지적정량 수행자 줄잖아요. 그러면 지적정량 수행자가 누가 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정량업자네. 그럼 올해 동그라미. 올해는 누가 돼요? 지적정량 수행자 되어래. 그러면 지적정량 수행자를 뭘로 장난칠까요? 지적소관청. 이렇게. 자, 동그라미 2번은 자, 그러면 지적정량 수행자는 정량기간 일자 및 정량수수료 등에 거기에다 행강편잖아요. 지적정량 수행계획서 거기 따로따로 행강편잖아요. 다음 날까지 따로 지적소관청에 따로. 자, 작년에 2.5점짜리야. 자, 봐봐요. 작년에 문제 만들어줄게요. 지적정량 수행자는 정량기간 일자 및 정량수수료 등을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무엇을 제출해야 되느냐? 지적정량 수행계획서. 이게 작년 기출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디에서 많이 출제됐어요?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우려먹어서 너무 지겨우니까 다음 날을 3일, 5일, 7일로 우려먹더니 그래서 작년에 조심하라고 그랬죠. 지적정량 수행자를 우려먹을 때가 됐다고. 그러면 다시 이제 회기로 합니다. 요즘은 장난치면 뭘로 장난칠까요?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장난칠 수 있어. 그러니까 세 군데를 딱 숙제해 두라는 거. 자, 3, 4, 5는 뭡니까? 3, 4, 5는 올해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본 틀을 잡아요. 자, 그러면 청량기간은 며칠? 자, 동그라미잖아요. 5일. 자, 검사기간은 며칠? 4일. 동그라미. 지적정량 기준점 15점 이하일 때 15점까지는 4일 동그라미. 15점을 초과할 때는 4점 동그라미. 초과할 때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래서 1일 동그라미 가산한다. 작년에 가로넣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봐봐요. 지적정량 기간은 가로로, 지적정량 검사기간 가로로 한다. 다만 지적정량 기준점은 15점까지는 가로로 하고 15점을 초과하는 가로점마다 가로 1을 가산한다. 그래서 가로넣기가 작년에 출제가 됐거든. 근데 올해는 가로넣기가 안 나와. 올해는 계산 문제가 나와. 그래서 계산 문제를 트레이닝을 시켜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5번을 가보죠. 5번은 합의를 찾아서 행강편잖아요. 합의. 자, 합의를 하게 되면 전체 기간이 몇 분의 3? 4분의 3 청량기간, 4분의 1은 청량 검사기간이야. 근데 합의가 나오면 장땡이야. 장땡. 진짜 장땡이야. 너무 쉽고요. 그러니까 그 합의에다 5번 앞에다 써요. 그러면 26회 때 계산 문제가 나왔고요. 28회 때 계산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자, 그러면 봐봐요. 26회 때는 20일을 합의했어. 청량기간 20일을 합의했어요. 얼마? 15일. 검사기간 5일. 자, 28회 때는 40일을 합의했어요. 얼마? 30일. 검사기간 10일. 그 틀린 사람은 뭐예요?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돼. 정신마다. 그래서 받아봐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7번, 그러면 6번 올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경계보건 정량 경 동그라미. 지적현황 정량 현 동그라미.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 이뻐. 검사 정량에서 져야 된다라는 거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 요거만 딱 깨워놔요. 움직이지 않게. 여기에서 2.5점짜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자, 오른쪽 테마를 가봐요. 자, 지적위원회, 지적정량 적부심사. 여기 이제 2개 테마가 있죠.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지적위원회가 나올 것 같아요? 지적정량 적부심사가 출제상이 될까요? 자, 작년에 중앙지적위원회가 나왔거든. 올해는 영락없이 절차적 처면이야. 작년에 이렇게 했잖아요. 봐봐요. 작년에 이맘때 봐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자, 우리가 위원회가 2개가 있어요. 봐봐요.
자, 축적 변경. 봐봐요. 축적 변경. 절차. 그 다음에 지적 정량 절차. 지적 정량 적부 심사 절차. 절차. 요거는 이제 축적 변경 위원회고. 위원회. 요거는 뭐예요? 지적 위원회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축적 변경 위원회, 지적 위원회 한꺼번에 낼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내야 돼요? 지그재그로 낸다고. 그러니까 요거 절차가 작년에 출제돼서 얘가 출제됐거든. 그러면 올해는 뭐예요? 얘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이쪽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지적 정량 적부 심사 절차 쪽에 철저히 외우고 요 축적 변경 위원회 확실히 외우라고. 제가 선별위원이 그러면 우리 봐봐요. 시험장 가면 선별위원이 있어. 출제위원이 있고 선별위원이 있어. 근데 봐봐요. 그럼 지적위원회 위원회가 2개 나온다면 뭐예요? 위원회밖에 없잖아. 그래서 뭐예요? 지그재그로 줘.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 34회, 34회. 그러면 이거는 올해 35회, 여기에 35회 나올 때.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거짓 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일단은 그러면 어차피 그래도 요 절차 지적 정량 적부 심사 절차하기 위해서는 지적위원회 틀이 잡혀야 돼. 그러면 일단 가봅시다. 자, 지적위원회 줄차라요. 중앙 동그라미. 자, 중앙 지적위원회. 자, 거기 16페이지 상단을 일단 가봐요. 중앙. 그러면 중앙 지적위원회는 그 앞에다 심의 의결 사항 옆에다 국토교통부라고 써요. 자, 국토교통부 산하에 둔다고. 그러면 중앙지는 심의 의결 사항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죠. 5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3번이 제일 중요해. 재심사상. 지적 정량 적부 심사에 대한 재심사.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오지 말고 중앙 지적에는 재심사 등이라고 해요. 등이라고 해요.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4번하고 5번은 그냥 한번 읽으면 돼. 그러면 가로 2번에 지방 동그라미. 그러면 지방은 뭐예요? 적부 심사예요? 재심사예요? 적부 심사만 합니다. 자, 그러면 지방 지정의 심의 의결 사항 밑에다가 요거 하나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시도지사. 자, 시도에 뭘 줘요?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면 이거는 이제 틀을 잡아야 돼. 그러면 봐봐요. 국토교통부 산하에 뭘 둬요? 중앙, 그러면 적부, 재심사 등.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 적부, 심사만. 그러면 29회 때 응용할 수 있잖아요. 자, 봐봐요. 29회 때 다음 중 틀린 것.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정량, 적부, 심사와 지적결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그럼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용용을 해먹으라고. 응용을. 그러니까 지방지정은 적부심사만 하는 거야. 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정리를 우리 본장님이 뭡니까? 저쪽 우측에다 좌측에다 깔아놨네. 좌측에 비교를 해놨네. 좌측 봐봐요. 해놨죠. 밑에 하니까 자꾸 밀리니까 이쪽으로 걸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중앙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방 동그라미. 그러면 줄을 탁탁 커. 국토교통부 장관, 위원장,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 딱딱. 거기 있죠. 자, 16페이지 좌측을 봐봐요. 좌측. 중앙지적위원회하고 지방지적위원회 비교를 해놨으니까.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거기 뭐예요? 위원장,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나와 있죠. 자, 거기. 자, 좌측에 있어요. 자, 좌측에. 요 아시죠? 여기 옆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거기 봅시다.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 줄잖아요. 위원장, 지적업무 담당국장,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과장. 그러면 요걸 이제 딱 설치와 관련돼서 자, 거기 위원회 임기 몇 년? 2년 외워야 돼요. 자,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있어 없어? 없어. 제외야 포함이야? 제외. 그렇죠.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한 명을 포함하여 포함 동그라미. 작년에 이렇게 장난쳤어요. 잘 봐봐요. 5명 이상 15명 이내로 틀렸죠.
15명 이내가 아니라 10인 이내로. 자, 10인 이내로. 자,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소집 며칠 전까지 5일을 작년에 7일로 장난쳤어. 그래서 거기 오서라고 아까 이거는 축적변경위원회하고 똑같아요. 그럼 의결은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 그 다음에 적부 심사 딱딱 비교가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요. 자, 그러면 지적위원회는 몇 개예요? 2개. 자,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거기 박스에 정리해놨으니까 딱딱 우측에 좌측이죠. 그러면 중앙은 어디예요?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자,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위원장은 뭐예요? 가장. 아니 미쳤어. 국장. 부위원장은 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지적위원 시도, 위원장, 국장, 부위원장, 가장. 임원의 임기는 몇 년? 2전.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다 포함이다. 제외. 자, 그러면 5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며칠 전까지 5일. 뭐예요? 서면, 적부심사, 재심사. 딱 해서 딱 정리. 근데 올해는 안 나와. 올해는 축적변경위원회로 나옵니다. 올해는 그러면 거기 그러면 거기 이번에 지적청량 적부심사 찾았어요? 예, 그거 밑에다 한번 그리고 오늘 마칠까 생각 중입니다. 한번 이렇게 그려봐요. 밑에.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딱 틀을 마련해요. 자, 늘 하던 이야기야. 자기가 한번 만들어봐요. 절차도를. 그래서 청구인. 자, 그러면 여기는 시도지사.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칸 띄워서 요 옆에 이제 벌려서 사이사이다 이제 쓰면 되잖아. 자, 올해 한 문제짜리니까 신경 잘 써서 한번 그려보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딱 틀을 마련해 놨어. 이렇게 딱 마련해 놓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틀 잡았으니까 얘는 적부심사예요, 재심사예요? 지방은 적부심사만. 요거는 뭐예요? 적부, 재심사 등.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 항상 아이 컨택을 해요. 아이 컨택. 그러면 저희가 여기 이제 써놨으면 여기 읽어봐요. 재심사, 중앙, 국토교통부. 자, 심사 그러면 읽어봐요. 지방, 시도.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놓으란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선만 있기만, 선이 있기만 하면 이제 뭐 절차도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청구인 3개를 딱 써요. 자, 토지 소유자. 직접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자, 지적 청량 수행자. 청량 수행자. 자, 그러면 청구인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러면 청구인이 이렇게 살짝 간다고. 시도지사 알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거쳐가요. 그래서 이렇게 거쳐라고 써요. 거쳐. 이제 만들어가는 거야. 그럼 시도지사, 청구인이 시도지사한테 서류를 보내주면 얘한테 즉시 보내줘. 그래서 해부라고 그래. 그래서 30일 해부해줘.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부 30일이야. 해부 30일. 자, 받았으니까 얘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 지방지적에서. 그래서 요거 60일이야. 그래서 심의 의결 60일이야. 자, 중재사항은 연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요거 30일을 연장할 수 있거든. 1차원에서 연장 30일이에요. 연장. 자, 그러면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얘한테 보내거든. 그래서 지체 없이 송부를 해줘. 그래서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송부 보내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청구인한테 통지해줘. 그래서 7일에 뭐예요? 통지해줘. 이게 절차도야.
지적 정량 적부 심사 절차도 통지 7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시도지사를 거쳐 그러면 자 얘한테 청구하는데 여기 한번 읽어봐요. 해부 며칠이 30일, 심의결결 며칠이 60일, 연장 30일, 송부 지체 없이 통지 며칠 7일 그렇게. 이게 절차. 그러면 얘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쪽으로 하설표만 해놓으면 돼요. 이렇게 하설표. 그래서 여기 90일이야. 자, 90일이 지나면 확정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90일 내내 뭐예요? 다시 재심사를 청구해야 돼. 그러면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만 쳐놔요. 자, 똑같으니까 날짜는. 자, 이렇게 해서 연습 거쳐. 연습을 하라고 하세요. 자, 이게 끝이래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두 자로 건시면 뭘까요? 직권이네. 그래서 직권정정 사유가 하나 탄생하네. 자, 직권정정. 이게 답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해서 요거는 그대로 준용하니까 그대로 준용하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30일, 60일, 30일 지체 없이 통지 7일. 올해 요거예요. 요거 올해 제가 안 나오면요 올해 성을 갑니다. 성을. 제가 성씨가 뭐예요? 구시죠. 구시 하나 깎으면 뭐예요? 8이네. 8갑성으로 내년은 8갑성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올해 나와요. 요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요걸 가지고 위에 가서 이제 행강편 키워드를 딱 행강편을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가봐요. 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정량수행자, 요거 조심하라고. 지적정량수행자는 요것도 청구인이 과거에는 안 됐는데 몇 년 전에 요게 추가가 돼서 그래서 이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출제원이. 자, 지적정량수행자, 지적정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를 거쳐 동그라미 그렇죠. 지방지적인의 적부심사, 심사 동그라미. 그러니까 심사를 먼저 잡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심사, 읽어봐요. 심사, 지방, 거쳐, 시도지사. 이렇게 가져야 돼. 자, 그러면 2번에 가서 2번은 그러면 해부를 먼저 동그라미 쳐놔요. 해부해야 된다. 그러면 해부 앞으로 가요. 30일. 이렇게 와야 안 헷갈려. 여기 봐봐요. 해부 30일. 다시 며칠? 해부 30일. 다시 며칠? 해부 30일. 그러면 거기 3번에 자, 그러면 심의결결 며칠? 60일. 그렇죠. 심의결결부터 먼저 찾아서 앞으로 치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시험에 안 헷갈려요. 그러면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며칠이다? 30일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지적인 지적정량 적부심사를 작성할 때 시도지사에게 송부 동그라미. 송부는 거기 밑에다 하나 써요. 지체 없이 가로 열고 지체 없이 아니면 거기 지체 없이를 추가하든지. 자, 5번과 관련돼서 요거 통지를 먼저 찾아요. 통지 며칠? 7일. 근데 여기에서 꼴통이 들어가서 진짜 해도 너무한 게 나왔어요 이게. 자, 시도지사는 지방지전의 얼결서의 내용을 7일 이내 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 이름은 틀려. 또는이 아니라 뭐다? 및. 그렇죠. 요걸 한번 과거에 장난친 적이 한 번 있어요. 및 또는이 아니라 밋입니다. 및 통지. 그렇죠. 7일 통지. 자, 지방지령의 얼결을 불복한 자는 얼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누구를 거쳐? 요거. 저 읽어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 90일이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심사. 나머지는 이제 뭐예요? 준용되니까 그대로 생략해놨고요.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의 얼결서 사무를 송부받은 지적소관청은 출천하여.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무슨 정정한다? 직권. 그렇죠. 직권 동그라미. 직권 정정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요거 한번 잡고 오늘 이제 헤어져야 되겠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 30일, 심의결결 60일, 연장 30일, 송부 지체 없이 통지 7일, 재심사 90일. 그렇게 딱 자. 그러니까 이 문제 틀은 이겁니다. 심사,
지방, 시도 요걸 딱 맞춰놔야 돼. 그러면 여기는 제 심사는 읽어봐요. 중앙, 국토교통부. 그래서 올해 지적정량 적부심사 올해 여기서 출제됩니다. 작년에 중앙지적위원회가 출제됐거든. 올해는 역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 딱 잡아서 아마 여기에서 뭐예요? 요거만 열심히 해도 아마 뭐예요? 자, 공시법령. 자, 24문제. 자, 만점은 자신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걸 외워서 이제 자기가 활용하느냐. 활용 능력이 없다면 뭐 외워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걸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매일매일 보라고. 그러니까 요거 1시간 만에 볼 수 있도록. 1시간 만에. 지적 뭐예요? 지적 1시간 만에. 이렇게 넘겨서 등기도 1시간 만에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2시간 만에 등기 지적하고 끝나면 만점이야.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으냐? 모의고사 끝나면 뭐예요? 오답 정리를 요걸로 하라고. 모의고사 답을 정리하지 말고 요걸 답. 그러면 여기 앉아서 요거 들은 사람은 굳이 뭐예요? 요약집이 필요 있어 없어? 요약집이 별로 필요 없어요. 요약집이 뭐 필요해? 요거 가지고 뭐 계속 반복하면 되지. 그러니까 한 건을 계속 반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봤다가는 뭐예요? 자, 죽도 안 돼. 그러니까 요거 한 거, 요 특강 들은 사람은 요거 가지고 매일매일. 자, 한 주는 하루는 지적, 하루는 등기 계속 읽다 보면 저절로 만점을 맞아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만점 자신합니다. 만점 자신하고요. 세법은 빵점 맞아도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법은 그냥 몰빵으로 뭐예요? 4번을 찍어. 그러면 4개 맞잖아. 그러면 28개는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요? 오늘 바쁘신데 뭐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특강 들은 사람 뭐예요? 축복의 원천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또 봐야 되니까 마지막 수업이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